다시 한번 시장을 집어삼킨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과 또 이어서 AI에 대한 이런 투심들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하루입니다. 지금 시각 다우지수는 0.75% 하락 중이고요. 이어서 나스닥은 더욱더 하락폭이 큽니다. 현재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약 1.5%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각 이 연례 주주총회 표결을 앞둔 테슬라가 거의 장중에 4%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엔비디아 등 이 전반적으로 M7 빅테크들이 1%에서 많게는 3%까지 급락하고 있는 점이 나스닥 하락 이끌고 있습니다. 이어서 S&P 500 보도록 할 텐데요. 마찬가지로 1% 이상의 현재 약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S&P 500입니다. 그러면 과연 히트맵 통해서 현재 이 자금 흐름 시장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불, 빨간불이 강하게 보입니다. 특히나 빅테크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한 하락폭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. 역시나 테슬라가 현재 이 주주총회 표결을 앞두고 약 3%대 굉장히 강한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엔비디아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. 3.83% 하락했고요. 이 애플과 구글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M7들 현재 적게는 1%에서 많게는 거의 4%에 가까운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나마 에너지가 조금 선방을 하나 싶더니 에너지 역시도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밀리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월마트와 같은 이 유통주들이 굉장히 또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이쪽을 보시면 아마존이 굉장히 또 오늘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 관세 여파로 인해서 소매 기업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. 그 가운데 아마존이 거의 타겟과 또 월마트 대비해서 2배 가까이 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오늘 겹친 아마존입니다. 반대로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일라일릴리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약 1%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밤사이 또 굉장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그 소개를 드렸던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와 일라일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에 합의했습니다. 이 최소 상한선이 월 $250인데 중요한 점은 이게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매출 증가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시장을 이렇게 잡아내리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이슈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 어제도 있었는데요. 오늘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. 이제 미국의 민간 고용 통계 업체인 이 챌린저에서 보고서를 매월 발간하는데요.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의 이 일자리, 감원, 그러니까 정리해고에 관련된 보고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용 둔화에 있어서 선행지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에만 미국에서의 일자리가 15만 개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. 이 10월 달의 통계로만 보자면 지난 2003년 이후로 22년만 최고치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 가까이 폭증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고용 증발, 고용 대규모 감원이 시작됐구나 하는 불안감에 경기 침체 기대감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짓누르고 있습니다. 참고로 지난 2003년이 그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해였는데요. 그 당시에서는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산업 전반을 완전히 재편한 바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AI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주요합니다.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도 이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.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간 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, 현재 금리 인하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이클에 진입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요. 또 이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지속적으로 긴축적인 상태의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해야 한다.
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둔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. 이 때문에 고용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또 AI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슈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. 이 백악관 AI 차르라고 불리는 이 데이비드 삭스입니다.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계획, 그러니까 금융구제에 나설 계획이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.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? 바로 그 전날에 오픈 AI의 한 관계자가 이 AI 칩 조달과 관련해서 미 연방정부와의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다.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내뱉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럴 일이 없다면서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.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 상황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테슬라, 바로 오늘이죠.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에 오전 6시에 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역대급 1조 달러의 보상안 패키지를 놓고 주주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이 머스크가 이걸 따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걸 따내지 못한다면 머스크는 테슬라를 떠나겠다라는 식으로도 굉장히 시장에 불안감을 안기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 역대급 보상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. 이 때문에 현재 테슬라 약 3%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비디아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 AI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데이비드 삭스 AI 차례의 발언에 이어서 또 어제 젠슨 황 CEO가 어제 이 시간쯤에 내뱉은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중국이 머지않아서 AI 경쟁에서 미국을 제칠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미국의 수출 반도체 통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AMD와 브로드컴 역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 나옵니다. 추가적으로 아마존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관세로 인한 소매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, 거기와 더불어서 AI 칩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왔는데요. 이 자체 아마존의 AI 칩인 트레이니움이 엔비디아에게 GPU에 있어서 이 안정성과 속도 면에서 상당히 뒤처진다. 이런 내부 문건이 나왔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.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아마존,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. 이제 정말 주주 이 표결이 바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각인데요. 지금으로서는 3.49%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비디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와 비슷한 흐름 나타납니다. 갈수록 장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이 급락세가 강해지고 있는 엔비디아, 지금 시각 3.65% 하락했고요.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존 2.84%, 거의 3%에 가까운 낙폭 기록했습니다.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들 상황들도 차례로 보시죠. 가장 먼저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, 바로 이 M7 중에서는 메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메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하이퍼스케일러 4대 기업 중에서도 이 자본 지출에 대한 수익성의 의문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. 거기에 더해서 이제 24년 메타의 매출이 사실상 10%가량이 이 사기성, 불법 광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밤사이 보도가 나왔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메타의 사측은 이 10%가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다라면서 항변을 했지만 정작 이 구체적인 실제 수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면서 더욱더 메타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고요. 애플은 반대로 M7 중에서 오늘 견조한 모습 보입니다. 이 인도에서 아이폰 17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구글도 오늘은 좋은 모습 보입니다. 이 7세대의 구글의 TPU인 아이언 우드가 이 수준에 출시될 것이다. 이 속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4배가량 개선이 됐다라면서 긍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.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. 2.65%, 마찬가지로 2%대 낙폭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은 현재 이 0.11% 막판에 약간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다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보입니다.
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정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입니다. 자, 이 마이크로소프트 1.94% 하락했고요. 계속해서 이 포스트마켓에서도 아쉬운 흐름 이어갔었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매크로 지표 흐름도 살펴보기 전에 이 세 가지의 특징주가 더 있습니다. 가장 먼저 데이터독입니다. 이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인데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을 뿐더러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이 때문에 거의 20% 이상의 강세를 오늘 정규장에서 시현했던 데이터독이고요. 반대로 퀄컴은 어제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쉬운 성적 보여줬습니다. 이 애플이 모뎀 칩에 현재 퀄컴의 고객사로 있는데 이게 조만간 거래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커진 영향이고요. 또 이어서 AMD 역시 이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210달러가량으로 잡았는데 이게 현재가 대비해서는 16%가량 하락 여력, 내릴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 상당히 과열을 주된 이유로 꼽은 골드만이었는데요. 차례대로 세 가지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독은 23%대 시원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반면에 퀄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규장에서 약 3.6% 하락세 시현했고요. 또 계속해서 이 장 후에도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. AMD도 7%대 급락세로 이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6가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는 약보합권에서 살짝 빠지는 움직임 나옵니다. 아직까지는 배럴당 6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12월 들어서 아시아에 대한 석유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1달러 이상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 석유의 공급 과잉에 따른 유가 약세를 전형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때문에 국제유가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.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. 이 밤 사이에 1,450원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하루 사이에만 벌써 7원 가까이 올라섰습니다. 이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현실화되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올라갔고요. 이 때문에 이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.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역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더 확산되면서 약 2.56%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. 금은 계속해서 이 4,000달러 선 밑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는 반면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이런 확산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. 이렇게 해서 6가지 매크로 지표 봤고요. 이 최종적으로 이 마감장에서의 3대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다우지수입니다. 0.84% 하락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. 이어서 나스닥입니다. 1.78% 역시나 빅테크주들의 약세가 나스닥을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. 이어서 S&P 500입니다. 마찬가지로 1%대 이상의 1.12%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은 S&P 500까지. 이렇게 해서 오늘 3대 지수가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조정 국면 계속 이어질지 귀추 주목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.